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갑자기 한쪽 팔에 힘이 쫙 빠지는 느낌, 아니면 말을 하려는데 혀가 잘 안 돌아가는 느낌, 또는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거나 어지러워서 비틀거리는 느낌. 그런데 이게 딱 5분, 10분 있다가 감쪽같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좀 쉬면 되겠지.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증상은 우리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증상이 무엇인지, 왜 무서운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주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이야기할 증상의 정식 이름은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합니다. 부르는데요. 발음도 어렵고 이름도 낯설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뇌는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 혈액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해요. 그런데 이 혈액의 흐름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풀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잠깐 잠갔다가 다시 여는 것처럼요. 막히는 시간이 짧으니까 뇌에 영구적인 손상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증상도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문제는 바로 이 점이에요. 증상이 사라지니까 다들 안심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증상이 사라졌다는 건 뇌로 가는 혈관이 건강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혈관을 막고 있던 혈전이 잠깐 물러났을 뿐이에요. 혈관 안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위험할까요? 통계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발작을 경험한 분들 10명 중에 2명, 즉 20%가 90일 안에 실제 뇌졸중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은 발작 후 겨우 48시간 안에 쓰러집니다. 이틀이에요, 이틀. 그러니까 발작 증상이 사라진 그 직후가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인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어렵지 않게 설명해 드릴 테니 천천히 따라오세요. 왜 혈류가 막히는 걸까요? 우리 몸의 혈관 안에는 콜레스테롤이나 각종 노폐물이 쌓여서 굳은 덩어리, 플라크라는 게 생기기도 하고요. 피가 굳어서 덩어리가 된 혈전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게 혈관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뇌로 가는 좁은 혈관을 딱 막아버리면 그 순간 뇌의 일부가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뇌는 굉장히 예민해서 혈액 공급이 단 몇 분만 끊겨도 바로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느끼는 증상이에요. 팔이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눈이 잘 안 보이거나, 균형을 잡기 어렵거나, 그러다가 혈전이 다시 녹거나 혈관 저 밑으로 밀려나면 혈류가 다시 흐르고 증상이 사라져요. 이게 일과성 허혈 발작이에요. 여기서 일과성이라는 단어가 참 문제예요. 일과성이란 말은 잠깐 지나가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 발작을 가볍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잠깐 지나가는 거잖아요. 다시 괜찮아졌는데 뭘 걱정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신경과 전문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발작은 몸이 보내는 경고예요. 오히려 축복 같은 경고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신호를 제때 발견하면 진짜 뇌졸중이 오기 전에 막을 수 있거든요. 뇌졸중은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에 영구적인 손상이 생기는 겁니다. 손상된 뇌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반면 일과성 허혈 발작은 혈류가 잠깐 막혔다가 회복되기 때문에 뇌에 영구적인 손상이 남지 않아요. CT 촬영이나 뇌 영상 검사를 해봐도 이상이 없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그 점 때문에 더 위험한 거예요. 병원에 가도 별 이상 없어요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서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장 치명적인 실수일 수 있습니다. 이 발작은 뇌졸중의 전조 증상, 즉 예고편이에요. 예고편이 나왔다는 건 본편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증상은 정말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병으로 오해하기 아주 쉽습니다. 첫 번째, 갑자기 한쪽이 힘이 빠지는 증상.
팔이든 다리든 갑자기 한쪽에만 힘이 탁 빠지는 느낌이에요. 물컵을 들다가 손에서 컵이 떨어진다거나 걷다가 다리가 풀려서 비틀거리는 거예요. 양쪽이 아니라 반드시 한쪽만 그래요. 두 번째, 말이 잘 안 되는 증상. 평소처럼 말을 하려는데 단어가 안 떠오르거나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거나 발음이 어눌해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잠깐 있으면 또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피곤해서 말실수를 했나 하고 넘기는 분이 많아요. 세 번째, 시야에 이상이 생기는 증상. 한쪽 눈이 갑자기 잘 안 보이거나 눈앞이 갑자기 흐려지는 거예요. 또는 한쪽 방향이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시야의 절반이 사라지는 느낌이랄까요? 이걸 그냥 눈이 나빠진 거라고 생각하시거나 피로 때문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죠. 네 번째, 심한 어지럼증과 균형 감각 상실. 갑자기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 나거나 똑바로 서 있기가 어렵거나 걷다가 비틀거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귀 문제나 빈혈로 오해하세요. 또 이런 증상이 머리가 지끈거리는 느낌과 함께 오면 편두통으로 오해하기도 해요.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내가 편두통이 있어서 그런가 봐 하고 넘기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어요. 증상은 짧게는 몇 분, 길게는 24시간까지도 지속될 수 있어요. 대부분은 1시간 이내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도 다 나았네 하고 안심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증상이 사라진 게 뇌가 건강해진 게 아니에요. 혈관 안의 문제는 그대로예요. 오히려 이 직후가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증상을 어떻게 빠르게 알아채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전 세계 의료 현장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비패스트 법칙이라고 합니다. 영어 알파벳 6글자를 기억하시면 돼요. 비밸런스, 균형이라는 뜻이에요. 갑자기 균형을 잡기 어려워지거나 심하게 어지럽다면 주의하세요. 이아이즈, 눈이라는 뜻이에요.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보이거나 시야가 갑자기 흐려진다면 이상 신호입니다. F페이스,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환자에게 웃어보라고 해보세요. 입모양이 한쪽으로만 치우치거나 얼굴 한쪽이 처져 보이면 의심해야 합니다. A암, 팔이라는 뜻이에요.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쭉 들어 올려보라고 해보세요. 한쪽 팔이 힘없이 아래로 떨어지면 이상입니다. S스피치, 말하기라는 뜻이에요. 코카콜라라든지 간장 공장 공장장처럼 발음이 명확한 말을 해보라고 해보세요. 어눌하게 들리거나 엉뚱한 말을 하면 의심해야 합니다. 티타임,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위에서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큰 병원으로 이동하세요. BEFAST, 빠르게, 비패스트. 이 6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위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판단하실 수 있어요. 가족 중에 이런 증상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빠르게 판단하고 즉시 병원에 가는 것이에요.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라는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증상이 다 사라졌는데 굳이 병원을 지금 가야 하나요? 내일 가도 되지 않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발작 후 48시간이 가장 위험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 안에 다음 발작이 오거나 실제 뇌졸중이 올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뇌졸중은 발생한 후에는 치료를 해도 손상된 뇌를 되돌릴 수 없어요. 마비, 언어장애, 인지기능 저하 같은 후유증이 평생 남을 수 있어요. 반면 일과성 허혈 발작 직후에 병원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의사 선생님이 혈액검사, 뇌영상검사, 심장검사 등을 통해 왜 혈류가 막혔는지 원인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혈전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약을 처방하거나 필요하면 막힌 혈관을 치료하는 시술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바로 그래서 신경과 의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과성 허혈 발작은 축복 같은 경고다.
뇌졸중이 오기 전에 먼저 손들어 준 거예요. 이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이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할까요? 다음 중 해당하는 게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특히 더 주의 깊게 기억해 주세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 당뇨가 있으신 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 심장 박동이 불규칙한 심방세동이 있으신 분, 흡연을 오래 하셨거나 지금도 하시는 분, 과거에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을 경험하신 분, 그리고 가족 중에 뇌졸중을 경험하신 분이 있는 경우, 이런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뇌졸중 발생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평소에 혈압 관리, 혈당 관리, 콜레스테롤 관리를 꾸준히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상한 증상이 잠깐이라도 나타났다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갑자기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지는 이상 증상들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경고 신호가 왔을 때 기억하셔야 할 법칙 BFAST 비균형을 잃음, 이 눈이 갑자기 안 보임, F 얼굴 한쪽이 처짐, A 한쪽 팔이 힘없이 내려옴, S 말이 어눌해짐, T 즉시 119 신고, 증상이 사라졌어도 즉시 병원에 가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 하나가 소중한 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이 영상을 다시 보시거나 새로운 영상을 계속 쉽게 보시려면 구독해 놓으시면 편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하고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